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보수 통합과 문재인 정부 견제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일단 그가 임박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황 전 총리 외에도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정우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당 당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자유한국당 상황 그리고 전당대회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원내대표직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네. 자, 당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는 안 하셨고요. 네. 언제 그렇습니다. 공식화할 예정입니까? 아마도 이번 17일 날 전국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예. 아무래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좀 날짜 좀 잘 봐서 예. 아무래도 길이를 택해서 해야 되겠죠. 네. 네. 결심은 서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당을 다시 재건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우선 내년 총선이 앞당겨져 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권 교체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건 당 재건과 총선 승리. 네. 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할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이랬던 과정이 다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이런 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혹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당시에 원내대표도 맡으셨으니까. 그 탄핵은 제가 보기에는 예. 아주 확실한 좋은 그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네. 제가 그때도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사법적 처리, 탄핵은 사법적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최후의 수단.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지 예. 지금 처음부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예. 그 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쉬움을 갖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이 그 정확한 판단이었는지는 예. 또 역사가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전히 하지만 그 탄핵보다는 아마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사회 지도층들이 다른 해결책을 더 구했으면 예. 조금 더 이렇게 비운의 대한민국으로 가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친박 친이가 없다. 아예 금지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친박이 없어졌습니까, 이제? 저는 없어졌다기보다는 희석화됐다.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런 계파의 구조는 예. 희석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친박의 예전에 90점이었던 분들도 탈당 내지는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위 친박에 형성했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예. 이런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과 비박의 프레임이 저는 희석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셔서 네.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다시 친박 프레임에 예. 자유한국당이 갇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 의원님 본인도 그런 걱정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예. 그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의 친박 색깔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는 계파 색깔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석화된 그 계파의 갈등이 네. 다시 재현될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여지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정 의원을 친박으로 여전히 분류하지 않습니까? 본인 아니라고. 그러더니 또 요새는 또 중도라고 또 나오는데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그 당시 저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가까이서 여의도 정치를 같이 한 사람을 저는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석방 결의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조기 석방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때 그 문제는 그 모인 사람들이 예.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하고 또 반대했던 사람하고 한 네 사람이 모여서 갑자기 석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그 어떤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의미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세훈 전 시장이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당권의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다만 그 오세훈 시장은 예. 여러 가지 또 우리 당에 큰 후유증을 남긴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책임은 통감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은 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게 낫다,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예. 저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이 또 어려울 때 또 먼저 이 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2월 27일 날 지금 전당대 판이 이제 나오니까 예. 또 갑자기 또 들어와서 이 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는데 오히려 조금 더 좀 진중하게 그 사람은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나는 조금 더 좀 참을성 있게 예. 내가 보수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우선 들어와서 이 당에서 탈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오면서 오자마자 내가 당대표 되겠다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가에서는 오 전 시장이 만약에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보수가 확장되는데 뭐 기여를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신뢰를 받고 대한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예. 그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을 우리 당에서 나간 사람 중에서 물론 지역이 저 호남 쪽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예. 기존에 새누리당 쪽에서 나갔던 분들은 아마 우리 당으로 살이 가만히 있어도 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일의 순서로 봐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분들도 다 자동적으로 같이 자연히 오신다?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 네. 뭐 누가 되면 그거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우택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실 생각입니까? 그 일의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을 제대로 우뚝 세우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세우면 이것은 소위 더 쉽게 이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옆집에다 눈길을 두는 것보다는 예. 우리 갈 길을 좀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당에 후유증을 남겼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당하자마자 당대표 도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러셨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권 도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황교안 총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예. 지금 대선은 횟수로 한 4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당 대표서부터 4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 것은 예. 제 정치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황 총리께도 직접 저하고 통화가 와서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단 환영을 하고 예. 그건 자유지만 당권 도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소위 말하는 요번에 이 전당대회의 성격은 예. 대선의 주자를 뽑는 이런 그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는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당대표가 만약 해서 들어오면 벌써 다른 당이 얘기하듯이 도로 친박당이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이런 예. 문제가 있고 또 한 대권주자 한 사람이 대표와 대권주자라는 이 동시에 이 권한을 가졌을 때 다른 잠룡들이 또 비난과 질투의 화살을 날릴 텐데 지금 구태여 지금 조급하게 이렇게 그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예. 또 이번에는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자야 되는데 선거 경험이 없는 황청리로서 과연 이것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 여러 지금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뜻으로 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는 각별한 사이시죠? 네. 예. 고등학교도 선후배 관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법학과도 네. 같이 네. 동문관이고 그렇습니다. 고교, 대학 다 동문. 네. 예, 선배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주셨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쯤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두 번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황 근데 총리께서 황 총리 그런 조언을 말씀은 듣고,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 형님한테 미리 예.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결심은 그러니까 그거 입당이죠, 입당. 입당에 입당. 대해서 근데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고 또 막 그게 연결선상에서 예. 상식적으로 지금 입당하는 거는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미리 그런 얘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을 드렸고 또 홍청리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예, 황 전 총리도 정 의원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거고. 잘 알고 있죠. 네. 혹시 뭐 지원을 하시겠다거나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하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지원을 한다고요? 아니요. 황 전 총리가 그건 황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황 총리가 그 전화 통화에서 네. 형님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구나.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그건 네. 또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또 저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잘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친박 프레임에 걸려들 개연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무수히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떤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황 총리가요? 예, 어떤 답변을 해야 지금 당을 걱정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황 예. 총리로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이 표의 확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예.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 소위 박근혜 프레임, 친박 프레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는 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과거가 어땠든 간에 요 좌파 이 파퓰리즘 정권과 한판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일 대열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황 총리나 이런 분들은 다 귀중한 우리의 그 보수의 자산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선 후보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터지도록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의 당대표는 당대표라는 하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하고는 이번엔 총선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 조금 조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선거전에 뛰어들면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네. 대권 주자형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네. 총선 승리용 대표를 뽑아야 이 전당대회의 올바른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호택 이번 의원께서 대표가 되면은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총선 승리에. 우선 저는 욕심이 없고 계파를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파를 갖고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이 당이 어려울 때 예. 제가 원내 대표와 또 당대표 대행을 하면서 이 당을 저는 감히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없어지기 위기일발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당을 지켜낸 그런 당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마음에서 예. 총선 승리에 올인할 수 있다. 만약 대권 주자들이 한다면 아무래도 대권 승리를 위한 예. 공천을 하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당을 좀 사당화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 화합의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평가를 이번에 하시는 거군요. 캐치프레이즈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황 전 총리가 입당하게 된 배경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병준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고 또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은 황 총리가 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들하고 예. 충분한 많은 의원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입당을 권유한 분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권 주자인데 이게 비대위 차원에서 누구를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혹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습니까?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좋은 자산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네.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김병준 결정적인 거는 하여튼 김병준 씨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의 결정에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도전 공식 입장 표명을 사실상 오늘 저희 뉴스 시간에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